원주 중앙시장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위해 원주시가 중앙시장 가동 옥상에 임시점포를 지원합니다. 생계대책도 조금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상인들은 임시점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릉시 현직 공무원이 부녀회장을 술자리에 불러내 성추행과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성추행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김진태 의원에 대해 지역사회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류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영월에서 된장과 고추장을 직접 담가볼 수 있는 체험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강릉시 현직 공무원이 부녀회장을 술자리에 불러내 성추행과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해당 공무원은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은 것이라며 성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의 한 마을 부녀회장 A씨는 지난 9일 지역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 B씨가 마을 내 갈등 관계를 풀기 위해 제안한 술자리에서 자신의 딸과 관련된 협박과 함께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사건 접수 후 피해자 조사를 완료하고 18일 해당 공무원을 불러 협박성 발언이나 성추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협조를 구하며 손을 잡은 것은 인정하지만 성추행과 협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에서 피해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성추행 의혹 배경에는 마을의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성추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와 별개로 조사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마을에는 자생단체 회원들이 공무원들과 또 지방의 의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생단체 그런 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번 사건을 봤을 때는 또 휴일에 일어났었고 또 의견을 개진했던 자생단체 회원으로서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추행 행위에 대한 것들로 많이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면서 강릉시 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강릉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즉각적인 인사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릉시는 이번 사건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자체적인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릉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춘천 지역구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지역사회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대 민주동문회와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등 54개 단체로 구성된 춘천망신 김진태 추방범시민운동본부는 18일 춘천시청 앞에서 김 의원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5.18의 진실과 정의를 훼손하는 김 의원을 더 이상 지역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의 사죄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원 5.18 민주화운동 동지회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춘천지방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이 지역에서 이러한 참상들이 벌어진 것에 대한 진상규명보다는 오히려 이 5.18을 북한군에 의한 폭동들이다. 그런 등으로 해서 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강릉시의회 김복자 의원은 지난해 말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건축법 개정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국회의원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복자 의원은 요구안에 건축법 제22조에 건축물의 사용 승인 허가 시 온돌 설치 확인서를 지자체에 반드시 제출하게 해 지자체가 더 안전하고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현재는 감리자가 관리하게 돼 있어 자격자의 시공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의 강릉 펜션 사고 수사 결과 무자격자의 보일러 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지난 15일 건축법 개정 요구안을 김혜영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18일 오후 2시 48분쯤
영월군 영월읍 사목리 송이골 계곡 인근에서 5톤 트럭이 100여 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설날이 지나고 보름달이 처음 뜨는 정월 대보름이 다가왔습니다. 옛날에는 설날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던 명절인데요. 이 정월 대보름을 하루 앞두고 장류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영월에서 김선화 기자가 직접 된장을 담가봤습니다. 영월 삼방산 자락에 자리 잡은 산골마을이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제는 시골에서도 웬만해선 사 먹는 된장 고추장을 직접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행사가 열린 겁니다. 하얀 위생모에 앞치마를 두른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옛부터 1년 중 음력 정월에 장을 담가야 맛도 좋고 애군도 막아준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도 오늘 한번 이곳에서 직접 된장을 담가보겠습니다. 천일염을 용기에 담고 물을 부어 염도를 맞춘 소금물을 만듭니다. 영월에서 난 콩으로 입동쯤 미리 만들어 놓은 메주를 장독대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습니다. 소금물에 둥둥 떠오른 메주를 꾹 눌러주기 위해 대나무를 항아리에 넣고 고정합니다. 액을 막고 불순물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고추와 숯도 넣어줍니다. 나쁜 기운을 막는다는 금주를 두르고 나면 이렇게 된장이 완성됩니다. 이 된장은 음식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1년의 숙성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도시에 살면서 직접 장을 담가볼 기회가 없었던 관광객들에겐 특별한 추억이 됐습니다. 집에서도 장을 담글 수 있는 키트가 있어 어려움 없이 손쉽게 전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공기 좋은 청정지역에서 나는 콩으로 이렇게 담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영월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6차 산업화지구 조성사업 장류 융복합 산업지구로 선정됐습니다. 6차 산업은 1, 2차 산업의 체험과 관광 프로그램을 결합한 산업입니다. 농산물을 생산만 하던 농가가 된장, 고추장과 같은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이를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영월군은 2020년까지 30억 원을 들여 마을 기업이 영월에서 난 콩과 고추 등으로 메주와 장류 제품을 만들고 지역 농협과 제휴해 유통과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종 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제품 품질 향상을 통하고 제품 개발을 통해서 영월 농협에서 판매하고 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류 1번지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영월군. 이번 사업이 농한계 일거리 창출과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원주 중앙시장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을 위해서 원주시가 중앙시장 가동 옥상에 임시점포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막막했던 생계 대책도 조금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상인들은 임시점포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건상 기자, 먼저 이번에 원주시가 마련한 임시점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원주시가 피해 상인들을 위해서 중앙시장 가동 옥상에 임시점포 16개, 그리고 창고 2개, 예비점포 5개 등 몽골 텐트 23개를 설치키로 했습니다. 18일 현재 옥상 바닥 설치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상하수도와 전기 등을 설치하고 26, 27일에는 이제 상가들 이전이 완료되고요. 28일부터 영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시점포는 화재 피해 상가 복원공사가 마무리되고 재개업 때까지 운영됩니다. 예, 피해 상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속속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네, 먼저 이번 화재로 점포가 완전히 불에 탔거나 반 정도 불에 탄 점포에 대해서는 강원도 재해 구호 기금을 점포당 약 2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또 피해 점포에 대해서는 1인 가구는 월 44만 9천 원을, 그리고 2인 가구는 75만 2,600원을, 그리고 3인 가구는 97만 3,800원의 생계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이 밖에도 고교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요, 6개월간 학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나온 것은 아닌데요. 일단 시는 조만간 지급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임시점포 자리를 두고 좀 이야기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상인들은 당초에 이제 문화의 거리를 임시점포 자리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원주시가 소방법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달 28일이었죠. 1월 28일 피해 상인과 그리고 원주시가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란이 이 임시점포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가동 옥상으로 결정된 것인데 피해 상인들 가운데서도 현재 16명,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상인들만 임시 점포로 이전키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렸던 간담회 당시 피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시죠. 그런데 저는 재건축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지금 당장 문화의 거리든 어디든 그거 법으로만 하신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되는 일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찾아온 거는 법을 떠나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우리한테 최소한의 방법이 어떤 건지 그걸 강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 그렇다면 이번 임시점포 결정에 피해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 상인들과 원주시가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의 거리의 경우 소방법과 함께 주변 상인들의 민원을 고려해서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대안으로는 따뚜 공연장이 거론됐지만 약 20여 개 점포, 10여 개밖에 안 되는 점포만 이동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리로 찾아오겠냐 이런 의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16개 점포 가운데 3개 점포는 식당이고요. 대부분 2층 청년 상인들이 상당수 옥상 임시 점포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동하는 상인들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 상인들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힘들긴 한데 일단은 다른 데 갈 수 있을 만한 데고 따뚜 공연장 쪽을 얘기하는데 저희 한 10몇 개가 따뚜 공연장 간다고 거기 손님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들이 생기는데요. 화재로 40여 개 점포가 불에 타면서 생계를 잃었는데 16개 점포만 임시 점포로 이동하면 나머지 상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40개 점포가 불에 탔지만요. 현재 장사를 하지 못하는 곳은 나동 전체 87개 점포에 달합니다. 나동 전체가 장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들 상인들 중 16곳만 임시 점포로 이동을 하고요. 형편이 조금 나은 상인들 한 10여 곳은요. 다른 점포로 인근의 다른 점포로 현재 이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 좀 연로하신 분들의 경우 장사를 현재 접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옥상 임시 점포로 이동하면서 상인들 대부분이 이동하는 상인들은 대부분이 세입자들인데요. 현재 월세는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시 점포 이전을 위한 이사 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 모두 자부담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상인들은 또다시 부담을 안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옥상 임시 점포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일단 긴급하게 마련된 장소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동 옥상에 마련된 임시 점포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옥상 점포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좀 여러 곳에 설치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계획이지만 사실상 상인들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취재진도 저 옥상 임시 점포 위치로 좀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좀 많이 길을 못 찾아서 좀 많이 헤매기도 했었습니다. 또 옥상이라는 특성상 겨울이 지나 이제 여름에는 기온이 너무 올라서 사람들의 발길을 끌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은 물론 슬레이트로 된 시장 지붕과 붙어 있어 건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실외기 그리고 LPG 가스통까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 가지 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난주 화재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당초 화재가 발생했던 신발가게 1층 신발가게 주인 48살 A씨가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실화로 이제 판명이 났습니다. 결론 나면서 경찰은 실화와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화재로 시장 한동 전체가 피해를 입으면서 법적 책임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피해 상인들과 점포주들은 구상권 청구 등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부분은 피해 상인들 그리고 점포주 이런 관계자들과 함께 좀 이들에 대한 취재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쪼록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하루빨리 생계를 되찾길 바라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건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특위는 18일 도의회에서
제278회 임시회 첫 회의를 갖고 올해 도가 마련한 평화지역 발전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이날 특위는 도 평화지역발전본부 등으로부터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예산 편성과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를 펼쳤습니다. 위원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도 평화지역 지원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게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도의회 평화지역발전특위는 김규호 양구도의원을 위원장으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6개 평화지역 시군에 개발 촉진과 지원을 위해 지난해 출범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목표로 산림 분야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산림 분야 재해 위험지며 외부 전문가와 담당자가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소 발견 시 현장 응급조치와 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동부청 관할 내 10개 시군에 산사태 취약지역 894곳과 민가 주변 임도 43곳 등 모두 951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 내 마련된 청아랑몰 활성화를 위해 1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정선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활성화와 확장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확장 사업 10억 원과 활성화 지원 3억 원 등 1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몰 청춘 빛거리, 복합 커뮤니티 공간, 진입로 디자인과 수직형 리프트 설치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청아랑몰은 지난해 11월 개장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즉석 두부와 사과청 환기약과를 비롯해 캔들과 수공예 체험 공방 등 20개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정선 사과가 베트남으로 연간 200톤을 수출합니다. 이번 수출은 정선군 임계농협과 베트남 아고르푸드 비나가 정선 사과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임계농협은 지난해 11월 정선 사과 20톤을 베트남 하노이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정선군은 오는 2023년까지 연간 9,300톤의 사과 생산을 추진해 279억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피의자 A씨는 옆 건물 식당 주인 B씨와 연탄 연기와 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고 지난해 8월 초께도 같은 이유로 갈등을 겪던 중 기습적으로 B씨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돼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